10월 거래량이 개박살이 났습니다. 물론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진짜 박살났어요. 저희가 계속 그 이야기 했었죠. 50년 주담대 막히고 특례의 보금자리론 막히면은 거래량 개박살날 수밖에 없다. 금리도 금리지만 핵심적으로는 한도가 핵심이다. DSR이 핵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지 10월부터는 거래량이 개작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개작살이 났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수요가 없어졌다는 소리죠. 수요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요 공급에 놀리니까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올해 내로 2차 폭락점 온다고 그랬었죠.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다. 10월 지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10월에 거래된 것들 신고기한이 한 30일 정도 되죠. 그 30일 정도까지 보면은 10월부터 하락장이 시작됐구나, 이런 것들이 보일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 개박살 나니까 언론에서 뭘 가지고 또 나오느냐, 저희가 언론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많이 고발을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다? 요즘에 안 나오면 과거 걸 쓴다. 그래서 최근에 10월 19일인데 갑자기 8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반등했다고 이런 기사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왜 10월에 저게 나와요? 9월도 아니고? 9월이면 인정을 하겠어요. 왜냐면 9월 말이면. 왜냐면은 8월 신고기한이 30일이니까 9월 말. 이때 나왔으면 괜찮을 텐데 갑자기 10월 중순에서도 하반기에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 갑자기 8월 부동산 거래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대출 규제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7개월 만에 3,000건도 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21일 집계에는 467건인데 지금 조금 더 늘었어요. 새로 계약되는 것도 있고 신고기한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그 와중에 매물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상황을 한번 보면요, 자, 전국 부동산 전체 거래량입니다.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되는 계약일 기준으로 거래량을 책정을 하는데, 물론 아직 10월이 끝나진 않았어요. 10월이 끝나지 않았고 신고기간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11월 30일까지는 봐야 되지만, 그래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요 기간 중에서 한 20일 정도, 23일이니까 3분의 1 이상은 지났죠. 그런데 10,000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막 거래량 살아났네 막 23년 돼서 살아났네 하시는데, 요 그래프가 뭐냐? 요 그래프가 월간 평균 거래량입니다. 그 전년도까지 해가지고. 근데 평균 거래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즉 이 장은 상승장이 될 수가 없는 장이었다. 그리고 거래량은 개박살이 나 있다. 특히 서울은 더 심각하죠. 지금 10월 23일인데 523건밖에 등록되지 않았다. 3,000건 넘으려면은 엄청나게 지금부터 막 쏟아져야 되는데 3,000건은커녕 2,000건 중반이나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거래된 걸로 봐서는.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이죠. 금리는 더 올라갈 테고, 이미 규제는 됐는데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매물은 76,000건이 넘어갔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75,000건인데 뭐 76,000건이라고 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주 월요일, 7일 전이죠? 매주 월요일은 매물이 빠진다. 왜냐면은 그 주말 동안에 빠지는 부분이 그 월요일날 돼서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빠졌지만 추세를 보시면요, 74,000건, 5,000건, 5,000건, 5,000건 하다가 월요일 돼서 4,000건, 그래서 다시 5,000건, 6,000건 대 나오다가 또 월요일 돼서 5,000건,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세 매물이 계속 빠져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전세 매물이 3만 건 정도에서 바닥을 짚고 지금 보시면 3만 1,000건에서 이제 3만 2,000건 임박까지 갔다가 주말 돼서 떨어진 건데, 곧 3만 2,000건, 즉 전세 매물도 쌓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전세 가격이 어떻게 뛸 수가 있냐? 월세 어때요? 월세도 마찬가지죠. 지금 매매, 전세, 월세 세 개 다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뜻하는 바 자체가 뭐다? 부동산 시장에 매매든 임대든 공급은 충분하다. 오히려 수요가 줄어서 공급이 남아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슬금슬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선 지금 간을 보고 있어요. 아마 하락장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락 쪽으로 밀어붙여서 기사 조회수 좀 늘리고, 그리고 다음 장에 한 번 더 노려보자, 이런 형국으로 갈 것 같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뭐 그런 상황이었고. 보시면 지금 거래가 위축돼서 2차 하락장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했지만 상단이 8%에 육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자, 말씀을 드렸었죠. 언론에서 8% 떠들기 전에
저희가 몇 달 전에 2달 전부터 채권금리 폭등하기 전부터 대출금리 8% 시대에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게 올 게 뻔히 보였는데 여태까지 눈 가리고 아웅했던 거다. 그런 거고요. 청약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가계대출 조익이 나서고 고금리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시중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이미 코픽스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황인 거고 매매시장만 거래량이 안 되냐? 청약시장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런 것들 지금 미계약 속출하고 있다. 거래하기로 해놓고서 청약통장까지 포기해 가면서 거래를 취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매 거래 취소보다 청약 거래 취소가 되는 것들이 부동산 시장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징조인데 14대1, 25대1 이렇게 나와도 그 힘들게 들어갔어도 그것도 포기하고 나온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81대1 여기서도 무더기 계약 포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는 안 해요? 분양시장도 저 모양이죠? 매매시장도 거래량 개판 났죠? 전세시장 매물 쌓이고 있죠? 그 다음에 경매에 매물 쏟아지고 있죠? 어딜 봐서 부동산이 상승장이냐. 여태까지 보더라도 이번 달 뿐만이 아니라 거래량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했던 저번 달, 저저번 달, 저저저번 달 이런 때도 봐봐요. 경매도 쌓이고요. 계속 저런 형국으로 나오고 있는데 벌써 바닥 찍고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거고 지금 이제 박살 징조 나왔죠? 박살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가격 떨어지는 거다. 그런데도 저런 것들을 왜 샀느냐? 누가 샀느냐? 이런 사람들 3040의 거래량이 41%가 늘어났고 이 사람들은 부동산 불패 경험자들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내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다 라고 하려면요. 지금 한 40대 초반이에요. 40대, 41세 이런 사람들 40대 초반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때 붕괴됐잖아요. 요 장을 못 겪어보고서 나 이제 부동산 좀 알아봐야지. 전세가 계속 오르네. 월세가 계속 오르네. 매매가 계속 오르네. 부동산은 원래 계속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상승론자들이 주둥이를 많이 털었죠. 주둥이를 많이 털었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올바른 어른인 거고 올바른 투자자인 건데 결국에는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나도 돈을 벌지만 남들도 돈을 어느 정도는 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 빨아먹어가지고 지금 보면 인구 구조가 왜 박살났어요? 물론 100% 부동산 때문은 아니지만 부동산의 영향도 지분도 굉장히 크죠. 부동산만큼 지분 큰 게 거의 없죠. 이런 상황이라서요. 그동안 산 사람들만 낚인 거다. 왜냐면 부동산 불패밖에 안 겪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값 떨어진 적 있었어 너네 그랬다니까 라고 하더라도 잘 안 믿죠. 뜨거운 거 먹다가 입천장 데워본 사람들이나 뜨거운 거 먹을 때 입천장 조심해야 되겠구나 느끼지 안 데워본 사람은 뜨거운 게 맛있지 하다가 한 번 데일 때까지 모른다. 그런 것처럼 안 겪어본 사람들을 위주로 계속 속여왔던 거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일단은 강의료를 받아 처먹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매물을 팔아먹은 경우도 있고 또 수수료를 받아 처먹은 경우도 있고 업자들이 다 이렇다. 그러면은 나중에 남는 건 보세요. 돈은 누가 벌었냐?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막상 진짜 부자 된 사람들은 다 물린 사람들 빨아먹고서 조장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보통 부자가 된다. 최근에 하락장이 나오니까 그 콩깍지가 벗겨져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거기에 이제 집 사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2분기 처분 가능 소득 나왔는데 2분기 처분 가능 소득이 또 감소했다. 그러니까 즉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1분기 때 소득 감소했죠? 2분기 때 또 감소했어요? 지금 소득이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는 거죠. 소득이 감소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올라가서 소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집값은 거의 안 떨어졌죠. 거의 안 떨어지고 올해 2분기 때부터는 올라간다라고 그랬죠. 근데 PIR 왜 그따위로 나오냐? 이게 통계 조작이 아니고 뭐냐? 지금 서울의 PIR이 10.5가 나왔다는데요. 그 정도 하려면은 서울 평균 연봉은 1억이 돼야 돼. 서울 중위 연봉은. 그게 통계 조작이 아니고 뭐냐. 그런 거고 이런 상황에서 먹거리 물가 같은 경우는 7%대 상승세를 보였다. 요즘에요. 국룰이 깨지고 있습니다. 국룰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것들을 보통 국룰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물가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국룰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공깃밥 1,000원. 근데 요즘에는 공깃밥 2,000원인데가 태반이고요. 심지어는 공깃밥 3,000원인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룰이 깨졌어요. 사람들은 먹고 살기 팍팍해지는데 대출은 막혔고 근데 돈 모으긴 더 힘들어졌죠.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는 거는 돈 모으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비수기 지출이 늘어나서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돈 모아서 어떻게 집을 사냐. 이제는요 거래량이 더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거래량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집값이 떨어지면요 예를 들어서 1억 가진 사람보다는 2억 가진 사람들이 적죠. 그러니까 2억짜리 집이 1억으로 떨어지면은 1억 가진 사람들도 수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요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지,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이게 수요다 라고 구라치는 인간들의 그 말을 믿지 마라. 진짜 수요는 내가 그 집을 대출까지 꼈을 때 연끌을 해서라도 DSR 40% 대출 잔뜩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요인데 지금 가격에서는 수요가 생겨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요가 없어서 떨어진다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고, 다주택자들이 사줬나? 다주택자들은 안 사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2008년부터 2018년 때까지 10년간 공급된 가구 중에서 절반 이상을 다주택자들이 가져갔는데요. 코로나 터지고 그 이유를 보잖아요. 다주택자들은 열심히 팔고 있었어요. 연끌하라고 부추겨서. 그리고 시세차익 남기고 빠지고 있었어요. 끝물이라고 생각하고 빠진 거죠. 저희가 이야기한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근데 연끌들 잔뜩 들어와가지고 가격 올랐으니까 라이트하우스는 폭락론자고 나는 잘 샀다 이딴 소리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얼마나 무지한 것들이냐. 여기에 한은에서도 지금 강력 경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불안에 대해서 일단 규제정책 먼저 해라. 오늘 이야기했었죠. 청문회 했는데 규제정책 하는데 정부에서 규제정책 안 하면은 금리 상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계속 저희가 그 얘기했었죠. 경제 망가졌다. 지금 경기 침체됐고 경제 위기 수준까지 왔다. 그런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무슨 경제 위기 없었는데 무슨 일이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창용 총재가 직접 인정했습니다. 경기 침체라고. 저희가 잠재 성향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 기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한은에서 이제서야 나오고 있죠. 저희가 몇 달 전부터, 거의 뭐 올해 초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이 한은에서 이제서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못 믿은 사람들은 지금도 믿지 말아야죠. 한은이 저랬는데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다 8%대 금리 나온다. 지금 경기 침체 맞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 때문에 문제가 터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2019년에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다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예측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9월 수준 거래량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집값의 한 30% 이상은 더 떨어져야 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왜냐면 대출이 안 나오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내년까지도 9월의 거래량을 회복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박살났다는 거는 이미 2차 폭락이 시작되었다. 이런 것까지 다 보실 수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